안녕하세요. 성규의 괜찮아 TV 염성규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필암반병원 최지훈 원장. 허유승 원장입니다. 오늘의 촬영 주제는 오십견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야외 스포츠를 많이 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골프나 테니스 이런 거를 즐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많이 아시겠지만 오십견이라는 질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인데 50살, 그러니까 50세쯤에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깨 질환들 중에 봄철에 이제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질환인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허유승 원장님, 오십견은 어떤 질환인가요? 오십견은 이제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이런 두꺼워진 관절낭 때문에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등 관절 기능에 좀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실제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깨 움직임이 이제 제한이 돼서 얼음처럼 좀 굳어버린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절낭은 어깨 관절을 이제 보호하는 이제 주머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팔을 들어 올릴 때 관절낭이 어깨를 뒤에서 꽉 잡아주게 돼서 팔이 잘 안 올라가게 돼서 이제 이런 들어 올리기 어려운 질환을 이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오십견은 이제 주로 한 50대에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 실제로는 60대나 70대에도 자주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용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이제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30, 40대에도 포발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통증이 심한 맞습니다. 그런 어깨 질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어깨 환자는 보통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오십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거랑 오십견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둘 다 좀 어깨가 아프고 팔을 잘 들어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먼저 어깨 질환을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호발하는 질환 먼저 한번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20, 30대에서는 주로 이제 어깨 불안정성이 많이 나타나고 이두근건염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좀 나타나고 40, 60대에서는 오십견이랑 방금 얘기 드렸던 그 회전근개 이제 손상, 회전근개 파열 등이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회전근개 손상은 이제 어깨 주변에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 힘줄들이 있는데 4개의 중요한 힘줄들이 있어요. 이 어깨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줄들이 퇴행성으로 파열이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통증이랑 어깨를 이제 들어 올리기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잡아줬을 때에도 이제 어깨를 들어 올리는데 저항감이 느껴지고 잘 못 들어 올려요. 누가 도와줘도.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누가 들어 올려주면 또 올라가요. 이런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십견은 앞쪽은 물론 옆쪽도 안 올라가고 이제 뒤쪽도 이제 돌리기가 힘들고 이제 위로도 돌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에는 주로 좀 움직일 때 통증들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고 이제 오십견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빡빡한 그런 통증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약간의 비교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어깨에 힘 빠지는 경우는 주로 이제 오십견보다는 회전근개 손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진료를 보면서 가장 큰 감별점으로 두는 게 혼자 들어 올릴 때와 그리고 타인이 도와주면서 들어 올릴 때의 차이를 가장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근데 도와주면 올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하고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다 라면 오십견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과의 차이점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오십견은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나요? 오십견의 이제 증상은 어깨랑 윗팔의 통증이 가장 좀 크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 운동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두 개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좀 안쪽으로 이렇게 뒷짐지는 자세들이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팔을 이제 바깥쪽으로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게 좀 어렵고, 나중에는 팔을 바깥쪽으로 이제 돌리는 것도 어려운데 주로 이런 동작들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거나 머리 감을 때 계속 팔을 좀 위로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제 옷을 이제 벗고 입는 게 좀 어렵고, 그리고 야간의 통증들로 인해서 수면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십견은 병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십견이 이제 자연적인 이제 병기가 있는데 총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통증기로 통증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관절도 점점 이제 움직임에 제한이 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간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 6주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동결기가 되게 되는데, 이제 어깨 운동 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한이 되는 시기고, 이제 통증은 점점 좀 줄어듭니다. 대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용해기로 우리가 어깨 관절이 굳어져 있는 것들이 점점 이제 풀리면서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이 되는데, 한 2년까지 이런 것들이 좀 갈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따라서 3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오십견으로 이제 내원을 해주시는 그 어깨 통증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야간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3단계를 나눠본다면,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단계는 통증기, 2단계는 운동 범위 감소기, 3단계는 그게 다 이제 해결이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은 그냥 두면 낫는 병인가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제 막 오십견은 그냥 가만 놔둬도 좀 낫는다, 뭐 누가 그랬다, 아니면 꼭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좀 방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오십견은 기본 병기 자체가 한 2, 3년 정도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자연 경과에 따라서 2, 3년 후면은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치료받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통증, 운동이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많이 따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질환이 완전 관해가 되지 않고 관절 운동 범위의 장애를 좀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후유증의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료를 들어갔을 때는 이 오십견을 겪는 기간이 짧아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통증이 해소가 되었을 때 운동 범위도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운동 범위는 안 나오면서 통증만 감소된 채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십견을 겪으시는 환자분들은 꼭 그 상황에 맞는 치료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오십견이 발생을 하는가? 오십견을 발생을 시키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국에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말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관절낭에, 어깨 관절낭에 좀 염증이 생기면 이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된 원인으로는 이제 노화, 퇴행, 그리고 또 외상 때문에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래 좀 기부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입원을 하셔가지고 어깨를 좀 고정을 좀 오래 하시는 경우들, 아니면 뭐 당뇨병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목 디스크가 있으시다거나 할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임상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옆으로 자는 것들이 좀 수면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한테서 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십견은 이름 그대로 50대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즉 대표적인 어깨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할수록, 많이 부담이 갈수록 이제 점차 진행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하면 어깨 관절에 부담이 조금씩 쌓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오십견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통계 결과가 있는데, 오십견이 50대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네. 제가 또 통계 자료를 또 찾아봤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제 2020년에 이제 50견으로 이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연령별 상태를 확인해봤을 때 40대는 이제 11만 7,844명, 50대는 그 2배 정도 많은 25만 2,682명이었어요. 그래서 50대가 확실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도 50대 중에서도 성별로 이제 살펴봤을 때 50견 환자의 50% 이상이 이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했었고요. 이거를 봤을 때 여성분들이 이제 집안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도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좀 싶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런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어깨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것도 단순히 좀 근육통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통증들이 더 증가하고 이제 관절 운동 범위도 제한이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2주 이상 관절이 좀 빳빳해지고 통증이 있으면 한번 가까운 병원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판단하고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그 당시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심각한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통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50견은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50견의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50견의 이제 한의학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50견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이제 고정된 어깨 관절을 좀 열어서 기혈 순환을 돕고 그리고 교정을 하고 그리고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이제 추나요법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 순환을 돕고 이제 염증이랑 부종을 완화시켜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침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통증 부위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약침 치료. 그리고 토염 진통 효능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 면역 물질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촉진시켜 드릴 수 있는 이제 봉침 치료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 염증이랑 부종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퇴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은 한양방 또 협진 치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양방 치료는 우리가 음파, 진동을 통해서 병변 부위에 혈액 공급을 증가를 시켜서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그리고 관문 조절 효과를 통해 통증 역치를 높여서 진통 효과를 주는 이제 체충격파 치료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수치료사 선생님께서 직접 좀 근육을 좀 풀어줘서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는 도수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치료를 받아주면 우리가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을 줄여주고 통증을 좀 빠르게 가라앉혀주고 관절 운동 제한이 있는 경우에 빠르게 좀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물론 모든 근골격계 질환들이 한방, 양방의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고 치료 기간도 짧아지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어깨 관절에 대한 통증과 치료에 있어서는 한양방 협진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0견의 치료 방법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치료보다도 더 좋은 건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50견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크게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깨에 부담 주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얘기 드렸듯이 어깨에 이제 50견 있어서 오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옆으로 돌아서 이제 눕는 이제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이제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온찜질을 먼저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염증도 이제 잘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다친 것도 없는데 계속 이런 통증 그리고 이제 팔도 들어 올리는 게 좀 어렵다면 이런 나날들이 좀 2주 이상 좀 지속이 된다면 이제 병원에 꼭 방문해서 좀 진료받아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크게 좀 불편을 주는 오십견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습관들은 이제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은 의료기관을 찾아달라. 요 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가면은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심각한 퇴행성 질환을 만드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십견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십견의 원인과 증상과 치료 방법, 거기다가 이제 예방법까지 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롭고 조금 더 유용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